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총선 백서 TF가 답을 정해놓고 활동하느냐 이런 당 안팎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장동혁 의원이요. 처음으로 본인 실명을 내걸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제 저희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오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인재 영입 위원으로서 관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선거 딱 한 번 치러보셨거든요. 그런 분이 총선 백서 TF를 맡는다면 과연 원인을 제대로 잘 분석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조정훈 의원이 지금 여러 행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의원이 작심하고 조정훈 의원을 때렸습니다. 장동혁 의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도 21대 총선 백서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책임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을 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었느냐. 백서 TF가 무슨 특검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논란이요.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지나치게 인터뷰를 많이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4년 전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백서 TF를 꾸렸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패널 4명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4분 다 4년 전에 백서 TF 팀장이 누구였는지 바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정양석 전 의원이 그 당시에 TF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6월 18일에 인선이 돼서 6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8월 13일에 백서를 냅니다. 네. 52일간 활동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정양석 전 의원은요. 라디오 인터뷰가 한 건도 없었어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고 의도에 관해서 가진 논란과 추측이 제기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정훈 위원장이 좀 자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지금 잠깐 나간 한동훈 전 위원장 영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이 화면 말고요. 조금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1초 영상이라는 게 화제입니다.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실명을 걸고 지금 조정훈 의원을 때리기 나선 그날 다시 한동훈 목격담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거는 이제 집 주변인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집 주변에 나온 건데 그게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호한 거와 무슨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마 그동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목격담이 나왔잖아요. 네. 그 목격담, 그러니까 늘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잠깐 외출한 장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장동혁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특검은 아니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총선 백서 TF라는 게 뭐 한 거죠? 총선에서 왜 졌는가를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총선을 지휘한 사람, 그다음에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예를 들어서 정무팀 이런 데 다 조사를 해야죠. 네. 해서 과연 이 총선 패인이 누구한테 가장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검은 아니라도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권 도전하기보다는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년 후에 뭔가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보궐선거 공천 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2년쯤 후에 당 상황이 어떻게 되면 와라 그러면 그때 똑같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 짧은 경험으로서 보여준 게 없고 결국 총선에는 결과는 진 결과로 남았는데 3년의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컨텐츠를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옆에 비켜 있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내년에 보궐선거 공천 주는 거
장담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아이고 장담할 수 없죠. 정치를 누가 합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정치인데다가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누가 주느냐 선거 공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 전 그래서 계속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뭐 출마 여부,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서서히 좀 생각을 밝힐 때가 됐어요. 네. 지금 이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여권이 거의 지리멸렬입니다 지금. 지금 뭐 여권도 이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쇄신 혁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도 너무 많아 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게 국민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거 이건 전혀 국민의힘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